여러분은 여전히 모든 작업을 하나의 외부 API에 맡기는 단순한 호출자입니까? 아니면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비용, 품질, 데이터 통제권을 설계하는 AIOps 설계자입니까? 요즘 오픈소스, 정확히는 오픈웨이트 모델 벤치마크를 보면 예전과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중요한 일은 프론티어 모델이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표를 보다가 한번 멈추게 됩니다. 코딩, 수학, 긴 문서 처리, 리즈닝 GPU에서 생각보다 자주 오픈 모델들이 보입니다. 아직은 모든 일을 맡길 정도는 아닌데 무시하기도 애매한 위치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모델이 좋아졌다는 소식 자체는 매달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단순히 새 모델 하나가 잘 나왔다는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프론티어 모델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작업 일부가 더 작은 모델과 오픈 모델의 선택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료 대체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AI를 제품과 팀 운영에 붙이는 방식이 바뀌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오픈 모델이 모든 프론티어 모델을 이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오픈 모델과 프론티어 모델의 격차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시간 차이와 운영 방식의 차이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보려면 먼저 오픈 모델이 실제로 어디까지 따라왔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오픈 모델이 프론티어 모델을 이겼다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에포크 AI는 2026년 초부터 5월까지의 모델들을 비교했을 때 최상위 오픈 모델이 최상위 프론티어 모델보다 평균 4개월 정도 뒤쳐져 있고 ECI라는 종합지표로는 평균 8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스탠포드 AI 인덱스도 2026년 3월 기준으로는 최상위 폐쇄형 모델이 최상위 오픈 모델보다 아직 앞선다고 정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아직입니다. 격차가 예전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이라기보다 몇 달 단위의 시간 차이와 운영 방식의 차이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즉 프론티어 모델의 능력 일부가 오픈 모델로 넘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더 많은 팀이 직접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분위기를 대중적으로 폭발시킨 사건이 2025년 1월의 딥식 R1이었습니다. R1은 오픈 모델이 수학, 코드, 추론 작업에서 프론티어 모델에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인상을 줬는데요. 이러한 딥식 충격 이후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하루에 약 5,900억 달러가 줄었다는 보도까지 나온 이유도 사람들이 하나의 모델보다 더 큰 구조의 변화를 본 거겠죠. 또 하나의 예시를 더 볼까요? 최근에 공개된 GLM 5.2와 같은 모델을 보면 이 흐름이 꽤 선명합니다. 아티피셜 어널리시스는 2026년 6월 기준 GLM 5.1을 오픈 모델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했고 744빌리언 전체 파라미터 중 40빌리언을 활성화하는 MOE 구조, 100만 토큰 컨텍스트 같은 특징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즉, 이 모델은 가볍게 한번 찍어서 답하는 모델이 아니라 긴 문맥을 붙잡고 오래 작업하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연습장에 풀이를 길게 써가며 고민하듯이 이제 모델도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오래 읽고 더 오래 출력하고 더 많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델이 더 오래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연산, 더 긴 지연 시간, 더 복잡한 운영 판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델들이 어떻게 더 똑똑해질 수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더 많은 텍스트를 모으는 양의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최신 연구들은 데이터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품질 필터링과 데이터 배합, 반복 학습의 한계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재료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이면 모델이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긁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게 만들 데이터로 어떤 순서에 따라 먹였느냐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4 같은 작은 모델들은 정제된 데이터와 학습 레시피가 크기 대비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델이 작아도 데이터가 더 날카롭고 훈련 목표가 더 정확하면 특정 과제에서는 훨씬 큰 모델보다 성능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 정제만으로는 AI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델이 답을 내는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시험 공부를 덜 했어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아주 천천히 읽고 틀린 부분을 2번, 3번 검토하는 영리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를 AI에서는 추론 시간 컴퓨팅, 테스트 타임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딥식 R1 계열에서 특히 중요한 건 R1 제로가 지도 학습 없이 강화 학습만으로 긴 사고 과정과 자가 검토 행동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모델이 풀이 중간에 잠깐 방금 접근이 틀렸을 수 있다 식으로 되돌아가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즉 R1은 강화 학습을 결합해 모델이 단순히 답을 외우는 쪽이 아니라 답을 찾는 절차 자체를 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추론 시간의 연산량을 늘려주면 특정 조건에서 작은 모델이 더 큰 모델을 앞서는 경우도 나옵니다. 덩치 싸움뿐만 아니라 문제에 맞게 얼마나 생각을 배분하느냐의 싸움 구도로 바뀐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델이 생각을 오래 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토큰과 더 긴 응답 시간, 더 높은 인프라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오래 시키면서도 비용과 지연 시간을 통제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여기서 MOE, 즉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만능 천재 한 명에게 풀게 하면 비용이 비싸겠죠. 대신 각 분야별 전문가, 예를 들어서 수학 전문가, 역사 전문가, 코딩 전문가를 한 방에 모셔두고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전문가만 깨워서 답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한 GLM 5.2 같은 MOE 모델도 전체 몸집은 매우 크지만 실제 연산할 때는 일부 파라미터만 활성화되는 거죠. 여기에 긴 컨텍스트를 버티기 위한 스파스 어텐션, 인덱스 시어 같은 최적화가 붙게 됩니다. 큰 모델의 지식 범위와 긴 작업 능력은 가져가되 매번 전체 모델을 다 깨우는 것보다 비용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을 낮출 여지도 생겼고 성능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자는 가장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GLM 5.2 같은 744 빌리언 규모의 모델은 개인 컴퓨터에서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단순 계산에서 8비트 양자화된 모델이라고 쳐도 VRAM이 744GB나 필요하니까요. 컨텍스트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사내 핵심 데이터와 고객 개인 정보를 미국의 빅테크 퍼블릭 API 서버로 전송하자니 보안과 규제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로컬 모델의 본질을 잠깐 재정의하고 가야 합니다. 로컬 모델의 진짜 의미는 모델이 내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 올라가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실행 환경과 데이터 흐름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가고 어떤 작업에 어떤 모델을 쓰며 비용과 지연 시간을 어느 선에서 멈출지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태, 이 통제권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죠. 이 때문에 많은 팀들은 런팟 같은 GPU 인프라를 하나의 선택지로 봅니다. 런팟 문서에서도 VLLM 서버리스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워킹페이스 모델을 API처럼 서빙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모델 이름과 VLLM의 파라미터 설정값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보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 프론티어 API와 물리적 로컬 장비, 온프레미스겠죠. 그 사이에서 비용과 실행 환경을 더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중간 지대를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선택지는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팀은 이 선택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설계해야 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작업의 난이도, 비용, 보안 등급에 따라 모델을 나누고 분배하는 하이브리드 라우팅 설계입니다. 단순한 텍스트 분류나 민감도가 높은 내부 문서는 굳이 외부 API로 보낼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격리된 내부 소형 모델로 처리하면 비용과 데이터 흐름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수만 줄의 코드 분석이나 무거운 RAG 연산은 전용 GPU 인프라 위에 띄운 오픈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판단이나 복잡한 멀티모달 추론처럼 최고의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는 외부 프론티어 API를 선택적으로 호출하는 구조를 짤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도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보면 바로 응답 지연, 모델 선택 실패, 인프라 관리 부담 같은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이때 간과하기 쉬운 함정은 뭘까요? 첫 번째 함정은 과잉사고, 오버띵킹의 덫입니다. 최신 연구들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도 모델에게 추론 시간을 과하게 주면 정답을 불필요하게 의심하거나 성능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려운 코드 분석에는 긴 사고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 분류 작업에 비슷한 설정을 쓰게 되면 정답률은 비슷한데 비용과 지연 시간만 늘어나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 시간을 늘릴수록 항상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작업별로 언제 멈출지 정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직접 관리에 따른 운영 부담입니다. 외부 API를 쓸 때는 많은 에러 처리와 보안 대응을 벤더가 대신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인프라에 오픈 모델을 올리는 순간 버전 관리, 로드 밸런싱, 메모리 사용량, 장애 대응 같은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책임이 되게 되겠죠. 세 번째는 벤치마크 착시입니다. 스탠포드 AI 인덱스도 공개 벤치마크의 신뢰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벤치마크의 리더보드 점수만 보고 모델을 고르면 안 됩니다. 우리 팀의 제품의 실제 데이터로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할 모델을 바꿔야 하는 거죠. 이제 주도권은 외부 API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자체적인 통제권을 확보한 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모든 작업을 하나의 외부 API에 맡기는 단순한 호출자입니까? 아니면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비용, 품질, 데이터 통제권을 설계하는 AIOps 설계자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는지가 여러분 서비스의 마진과 운영 안정성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